부산 지역 이슈를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제대로 구워 삶아보는 겉바속촉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예, 반가워요. 네.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게요. 휴가보다는 우리는 부산 지역 이슈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럼요. 일을 해야죠. 열심히 취재해야죠. 예. 요즘에 또 워낙 물폭탄이고 코로나고 이러니까 집에 그냥 조용히 집순이, 집돌이 하는 것들이 이 방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문을 닫으면 이게 지금 내가 퇴근을 해서 문을 여는 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집을 선택하고 또 집 주변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뭐 곽캉스 저 얼마 전에 취재했는데 과학을 즐기는 바캉스, 네. 뭐 도서관을 즐기는 독캉스,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네. 그렇게 또 많이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조금씩 그런 트렌드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휴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얼마 전 그 비 피해 때문에 또 동천 인근 주민이라든가 부산 곳곳에서 많은 또 이재민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분들 생각하라면은 부산시하고 뭐 지자체들이 좀 하루빨리 그런 복구 대책들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시는 또 이런 아픔들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 이제 두꺼비가 빨리 헌집 부수고 새집 주면 그러면 정말 좋죠. 두꺼봐 이게. 새집다. 되니 새집 바로. 네. 은근히 오늘 주제 힌트를 아, 그래요? 투철하신다. 네. 김현식 기자가 준비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오프닝에서 지금 뭐 휴가 얘기하면서 집 얘기했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5천 5천만 땡겨줘. 5천만 땡겨줘. 5천을 땡겨서 부산에 집을 잇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5천과 집. 5천만큼 사람? 네, 뭐 전세값 이런 관련인데 요즘 워낙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바로 부산의 빈집 개수입니다. 오늘 이슈는 부산의 빈집 5천호 어떻게 해야 하나 합니다. 어쨌든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수치를 보면 지금 5,069채, 네. 5,069호인데 이게 부산이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이 오랜만에 1등을 했는데 참 그 1등 타이틀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네. 원도심이 노후화되고 사람이 안 살면서 그만큼 빈집이 늘어나는 거고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또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 네. 삼곡도로 곳곳에서 마을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맞아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서구 남부민동 주택 붕괴 현장입니다. 20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해 주택이 붕괴된 겁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에는 원도심의 한 주택 담장이 넘어졌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앞집 지붕에 위태롭게 걸쳐 있고 콘크리트 집안은 균열이 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하는 굉음에 주택 내부에 있던 80대 어르신은 부랴부랴 빠져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억지로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일어나니까 앞집에 아저씨가 아줌마 아저씨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넘어져가 있더라고. 나 너무 놀라서.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축대가 무너져 내려 주택이 반파됐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일가족 3명이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화를 피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 잇따른 붕괴 사고에 삼복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끝난데 이래 자꾸 쓰러지면 장마철 되면 위험한 거로. 부산시에서 이렇게 5,000호 정도를 빈집으로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말 그대로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라는 게 원도심은 맞습니다. 무허가도 있고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얼마 전에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셔서 뭐 물론 그분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지만 돌아오기가 거의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아요. 빈 집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부산시 집계보다 좀 많은데 네. 문제는 가보면 사시는 분이든 살지 않는 빈집이든 벽의 균열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담장은 무너질 것 같고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 혼자 사시다 보니
직접 이렇게 뭔가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도심에 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에 그런 빈집들이 참 많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옆집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이 이 담벼락이 있으면 빈집이니까 가다가 쓰레기통으로 생각한대요. 그 빈집을. 그래서 쓰레기를 톡 던지고 그렇게 막 쓰레기들을 던지다 보니까 벌레가 막 득실득실거리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빈집인데 옆에 다닥다닥 집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창문도 못 연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뭐 폭우가 쏟아지던가 태풍이 불거나 하면 또 이게 무너지면 또 옆으로 무너지니까 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물난리가 났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주택들하고 담장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제 네. 문제는 이런 거죠. 평지에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맞아요. 산을 깎아서 예전에 그 피난민들 뭐 시작해서 역사가 오래되는데 이렇게 네. 산을 깎아서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 한번 무너지면 연쇄 작용이 도미노처럼. 도미노처럼 네. 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조적인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또 다른 범죄 쪽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집이 어찌보면 이제 일탈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네. 부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가기 좋은 데가 빈집인 거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양지에서 이 햇살 딱 받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네. 생각을 안 하는데 왜 굳이 여기서 빈집에서 누가 이제 뭐 청소년들로 추정되는 이런 뭐 담배꽁초 흔적이라든가 뭐 술을 마시고 가고 이불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시신 발견됐다. 네, 그런 뭐 것도 있고. 미성년자들 담배 핀다는 기사, 뭐 부탄가스 흡입했다는 기사, 그래서 뭐 폭발 사고가 거기서 났다거나 김기태 사건도 역시 사상구 빈집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예.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요. 슬럼화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문제, 이제 화재 위험입니다. 실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왜 빈집에서 불이 나라고 네. 생각하겠지만 심심치 않게 불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3월 거제동의 한 빈집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옆집에 살던 주민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연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조사 결과 빈집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부산에서 일어난 빈집 화재는 모두 27건.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와 전기, 쓰레기 소각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삼복도로를 찾아가 봤더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을 정도로 빈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전기선들이 위태롭게 걸려있고 전기 콘센트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위험하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항상 마음에 조마조마해요. 위험한 빈집은 번화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내의 한 빈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어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불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삼복도로만의 문제냐? 13개 구군에서 100채 이상의 빈집들이 있다는 걸 보면은 굳이 원도심 삼복도로만 국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이 전국 1등인데요. 네.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화재를 막으려면은 집주인 어쨌든 살던 사람이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게 되면은 뭐 제대로 꺼야 될 거고 잠가야 될 거고 오랜 기간 비울 것 같으면 아예 가스를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문제가 계속 발생하겠군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빈집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공적인 역할들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빈집의 장마철 붕괴 위험 관련해서 또 화재 발생 관련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죠. 빈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평상시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 진단을 하고 평상시에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라든지 소방서에 연락하셔서 전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전기를 차단하고 퇴거 신청 절차가 있다면 퇴거 신청을 해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대책도 있습니까? 예, 일단 부산시가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593억을 예. 투입을 해서 빈집을 문화 인프라로 구축하고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더하기 청년 거주 공간으로 하겠다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 2등급의 빈집 3,590채, 그리고 예. 철거 대상은 아니나 활용이 어려운 3등급 1,148채, 안전사고 우려로 철거 대상인 4등급 빈집 331채를 분류해서 1, 2등급 빈집에 2,885채는 마을 작업장, DIY, 메이커 스페이스, 내수가 내려서 문화카페, 작은 도서관, 복합 문화공간, 뭐 햇살 보금자리, 뭐 공유주택, 청년임대, 기업임대, 안심센터, 기존 햇살둔지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셋들마을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정책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빈집 라이트업 이렇게 정책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아, 그래? 빈집 라이트? 예, 그러니까 빈집에 불을 밝힌다, 라이트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최초로 전수조사를 했고 그 전수조사한 그 5,000호가 넘는 집들을 등급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분화해서 가겠다. 전체적으로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늦었지만 참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반송 이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빈집이 참 많아서 그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금 주민 도시재생 대학에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골목형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는 40여 곳의 공폐가가 있는데요. 그중 해운대구는 28곳의 공폐가를 매입했고 이제 이 공간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채워집니다. 주민이 학생인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생활 골목 활성화를 위한 빈집에 희망을 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매입한 28곳의 공폐가 중 14곳은 철거해 소공원과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10곳은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변신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주민이 보다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설물 등의 설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합니다. 또한 오래된 우체통을 바꾸고 골목 입구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작은 변화 또한 주민이 주도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공기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안 들어오고 그런 걸 갖다 이제 조금씩 지금 진행을 하면서 공간이 조금 생기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햇빛이 쬐이고 좀 좋은 데서 나오셔가지고 좀 소통도 하시고. 없어짐으로써 또 다른 또 예를 들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이제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막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할까 싶어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빈집들도 많잖아요. 그런 공간은 주민들이 햇볕을 받을 그런 공간이 없대요. 집이 워낙 33제곱미터 좁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간 사랑방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뭐 공유 주방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음식해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이런 주민 것들로 공동체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될 수 네, 있겠군요.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그 공간을 채워 나간다는 그 취지가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빈집 정책도 좀 오랫동안 뚝심 있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도 다뤘던 삼복도로 르네상스 네. 사업, 그 당시 설치했던 시설물들은 좀 철거가 되고요. 네. 남아 있는 것들은 방치되고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던 것은 다시 풀밭이 돼서 아무도 찾지 않는. 돈만 그냥 날린 꼴이 되는. 네. 그래서 이번 사업도 계속 꾸준히 좀 돼서 그 빈집들이 또 우리의 정답은 이웃집이 좀 되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지속적인 정책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부산시의 정책도 그렇고 정책을 밑바닥에서 시행하는 공무원들도 계속 바뀌면서 맞아요. 기존에 하던 정책들이 뭐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거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들 우리가 워낙 많이 다루니까. 취재할 때 항상 겪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모릅니다. 나중에. 네. 그때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네. 빈집의 개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뭐 인구 통계 총조사를 하듯이 맞아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추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빈집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의회가. 그래서 기본 빈집 기본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네. 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유사한 조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만들면 충분히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 수 있는 조례라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상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이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보면 그쪽에 쓰레기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과 더불어 붕괴, 화재 등의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항상 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부산시 관계자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빈집들을 잘 활용을 하고 라이터 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을까. 네. 뭐 해외에 좀 벤치마킹을 할 만한 좋은 사례 없을까요? 일본 오사카에 가면은 세카이 호텔이라고 있어요. 세카이 호텔? 세카이 호텔. 네. 일본이 뭐 한 1990년대 이때쯤에 경제 위기 많이 나고 네. 거품 쫙 가라앉으면서 빈집 많이 늘었고 또 그러면서 2013년인가 그때 빈집 개수가 뭐 한 800만 개 이렇게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그 주택 개보수하는 기업이 빈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호텔로 만드는 거죠. 호텔로. 이제 민간 숙박 시설인데 저는 이런 사례가 되게 좋다고 보여지는 게 뭐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그 현지의 느낌을 되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잘 꾸며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동네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모습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식의 문화가 약간 있구나. 현지인처럼 지내기, 그 여행 패턴을 만들 그렇죠. 수가 있네요. 단순히 도시 재생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뭐 예술가들 끌어와가지고 막 공연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만의 문화를 다른 지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일본에 살긴 하지만은. 지금 너무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빈집 기본 조례를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또 원도심의 그런 호텔형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부산시 영상 편지 좀 갑시다. 부산시에요? 네. 저한테까지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네요. 우리 모두 함께 영상 편지 해야죠. 그래요. 네, 네. 그 빈집 집 주인들한테 뭐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만 할 게 아니라 관에서 나서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왜 안 되는지 그러면은 제대로 관리하고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영상 편지를 시켰더니 다큐로 풀어요? 네, 그래요.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직업병인 것 같네요. 네. 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카이 호텔 얘기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최근에 이제 책자를 하나 냈어요. 뜨는 관광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아하. 이제 관광공사도 현지에 지사들이 막 있는데 네. 그쪽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지역의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죠. 그거를 이제 책자로 만드는데 여기 또 소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본다면은 충분히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그래요. 좀 부산의 드렸고요. 빈집이 전국의 1등인데 부산이 제대로 벤치마킹하면 그러니까. 1등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네요. 일본뿐만 화이팅! 아니라 아마 전 네. 세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그러네요. 좋은 것들 벤치마킹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빈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는 역시 부산 기자회견의 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의 빈집은 가능성이다. 빈집이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참 애물단지 같고 게르기고 손을 대야 할 만한 그런 숙제로 남겨지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활용 용도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발전하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가 할까요? 네. 부산의 빈집은 네. 노인과 바다다. 노인과 바다. 허밍웨이. 네.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부산복지개발원의 이재정 연구위원이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대로라면 부산 옛도심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을 것이다. 라고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 빈집 문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거주의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여러 사회적 문제로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령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과 바다라고 잡았습니다. 네. 김일정 기자는 부산의 빈집 이제는 쭉 가자라고 하고 싶네요. 지금 너무나 빈집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바꿔왔기 때문에 네. 라이트업이라고 선포를 하신 만큼 무려 2,50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한 만큼 이 정책만큼은 앞으로 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한식 기자는
네, 부산의 빈집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시행을 한다면 또 다른 삼복도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굳이 없애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기회로 보자. 네. 네. 자, 어떻게 보면 부산 전체의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의 빈집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